여러분 9월 1일부터 말입니다. 9월 20일까지 수출이 3.6%나 증가했습니다. 야, 이게 엄청난 청신호인가요? 예. 보시다시피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플러스 3.6%예요. 285억 4천만 달러가 295억 6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수입은 더 줄었어요. 수입은 269억 1천만 달러 수입하던 것이 2020년에는 6.8% 줄어들어서 250억 8천만 달러입니다. 250억 8천만 달러. 야, 참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어떻게 박수를 쳐야 하나요? 박수를 쳐야 하나요? 그런데요, 이게 박수를 쳐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 들어가면 다 늘어났다고 지금 난리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흑자 규모도 계속 늘어난다. 지금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적자였어요. 5억 4천만 달러 적자였어요. 적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적자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이 원래 아무리 적어도 540억 달러는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235억 달러예요. 지난해가 241억 달러였거든요.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품목별로도 보면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성형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월까지만 해도 성형차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지금 9월에 들어서 엄청 늘어나죠. 예, 반도체도 늘어나고 있고 정밀기기도 늘어나요. 이게 정밀기기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호재입니다. 왜냐고요? 정밀기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호재 중에 호재긴 맞아요.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는 줄었죠. 선박도 줄었고 26.5% 줄어. 선박은 지금 조선은 굉장히 어렵죠. 석유 제품은 말도 못하고요. 45.6%면 진짜 나쁜 거죠. 진짜 나쁜 거. 예.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요, 9월이 이렇게 3.6% 늘어났다. 여기에는요, 조업일수가 이틀이 더 길었습니다. 조업일수가 이틀이 더 길었어요. 왜? 9월에 있던 추석이 10월로 갔습니다. 9월달 전체적으로도 조업일수가 이틀이 더 길어요. 이틀이 더 길다 하면 이게 만약에 흑자를 못 낸다, 9월에도 흑자 못 낸다 이러면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예, 진짜 나가 죽어야 합니다. 나가 죽어야 해요. 조업일수가 이틀이 더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못 낸다 이러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작년 9월에 수출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9월에 보면 수출 줄어든 거 보세요. 작년 9월에 11.7%나 줄어들었습니다. 11.7%나. 작년에는 2018년 대비 11.7%나 줄어들었는데, 예, 여기에 작년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여기에다가 추석까지 9월에 했던 추석이 10월까지 갔어. 그런데 만약에 9월에 흑자를 못 낸다. 수출이 참 감소를 한다. 이것은요, 진짜 나가 죽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쉽게 말하면 개판이란 뜻이에요. 예.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죽이기를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니 작년에도 11.7%가 줄어들었는데
올해가 못 증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웃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다.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긴 해봐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9월 수출입 동향 밑에 보면 밑에 조업일수를 고려할 시 일평균 수출 9.8%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일평균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작년보다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거 충격입니다. 9월이 수출이 피크점이거든요. 9월이 실제로 9월에 1수출이 19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19억 달러까지. 근데 작년은요 19억 달러보다 훨씬 많아. 21억 달러에 21억 달러. 21억 달러니까 9.8%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평균 수출이 줄어든다. 이것은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란 뜻이에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란 뜻. 예. 9월 정도는 만약에 이게 반짝 효과가 있었다면 10월에 가면 몰아서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10월에 가면 몰아서 다 나타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10월로 추석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10월로 추석이 넘어갔으면 10월 수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수출이 어렵잖아요. 올 1월부터 보면 이게 마이너스 6.6%였어요. 2월에 플러스였어요. 3.6%. 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있던 설날이 1월로 옮겨갔기 때문에 2월에 있던 설날이 1월로. 그리고 3월에 4월 5월에 다 나타난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8월이 마이너스 9.9%거든요. 여기서 조금 회복되는 신호를 보이겠지만 10월에 가면 또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수출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네. 아마 인터넷에 보면 3.6% 증가했다. 이 말이 가장 많을 거예요. 3.6% 증가했다. 3.6%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을 떠들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걸. 네.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 야 3.6% 증가한 게 더 우선입니다. 이게 뭐 일평균 조업일수가 이틀이 더 늘어난 거 필요 없고 일평균 매출액이 줄어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읽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야 9.9% 마이너스 아웃 8월에 마이너스 되다가 9.9% 10%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야 플러스 3.6%야 V자 반등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